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외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반도체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 박스권에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진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이격난 것을 조정해서 결국은 이격난 부분을 줄여서 결국은 합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너져 내리면 박스권을 이탈하는 문제로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다행히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을 갖다가 조금 올렸죠. 29포인트 올랐는데요. 매수를 보면 외인들의 매수가 오늘 4천억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다시 박스권 진입 안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다행인 거죠. 어제 쌍끌이 반도체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의 그 규제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벌어지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떨어졌죠. 그렇지만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다행히 어제 떨어진 거에 반은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도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어요. 고작 크림 하나 바른 하이닉스도 다행히 어제 떨어진 거에 반은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반도체가 회복되면서 좀 반등을 올려왔지만 그래도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이 강력하게 매수하고 소부장 기업이 올라간 정도는 아니다. 미국에도 노동자를 많이 해서 휴장하는 가운데 이날 증시 전날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가 반도체 중심으로도 올라왔고요. 또 우리 시장에 이제 가장 유럽발 훈풍이 돌아오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주도주로 갔던 이제 지금 조방원, 저는 이거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조방원이 주도주로 간다 이렇게를 계속해서 뉴스에 나왔지만 지주사 글쎄요. 이것은 특별하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잠시 올라간 정도지 저는 주도주라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주는 이제 과연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이게 지금 높아지기 때문에 실적의 부분에서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일부 증권주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지만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대 마진이 감소할 수 있어서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주, 방산주, 그다음에 원전주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문제됐던 것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뭐죠? 새롭게 계약을 맺겠다. 그래서 가장 이제 갔다가 결국은 불발됐죠.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합작 회사를 차리겠다. 그죠? 그랬는데 사실은 하지를 못하고 왔죠. 이런 것들이 원전주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된 게 아니냐. 웨스팅하우스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 조건이 너무 나빴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공사를 했을 때 원전에 대한 공사를 했을 때 그 손해를 갖다가 우리나라 한수원이 모든 책임을 지는 식으로 합자 회사를 차리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반대하고 결국 불발이 됐죠. 그래서 그것이 공사 부담, 합작 회사에 대한 불발, 그 다음에 공사 지연이나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건설 과정에서 비용 증가 시 한국 측 부담을 방식 제한으로 논의 자체가 불발되면서 그래서 원전주들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두가 쌍끌이 매수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하나씩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유럽발 훈풍이 들어온 것이 어, 유럽에 대한 방위 그죠? 특히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유럽에서 그죠? 무기를 얼마나 사들일 거냐 이런 것이 아마 우리 시장의 방산주들이 아직도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오늘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이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제 특히 이제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알리바바 자체로 AI를 갖다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소식. 그러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병력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것이 유럽 증시, 유럽에서 이 할 수 있는 지금 무기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죠. 그것을 가장 포탄에서도 그렇고요. 포탄이 우리나라가 엄청나 60만 발인가요? 미국에 빌려준 적이 있죠. 그 정도로 월스트리트에서 그걸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미리 발표를 하면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방산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 다시 방산이 올라가면서 에어로가 쌍끌이 매수하면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 나가는 모습을 보여서 지금 93만 3천 원이 갔죠. 현대로템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오늘도 전고점 돌파 나가는데 무슨 문제냐면 이 스펙에 대해서 현대로템 K2전차 스펙 K2전차에 대한 가성비도 싼 분면에 3km 사거리가 3km로 이렇게 스펙이 정해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 카타르 그때 가서 사막에서 훈련 그다음에 폴란드의 훈련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5km까지 날아가고 명중도가 정확히 90%가 넘는 그야말로 폭격 연속 사격에서도 5m 이내에 폭격을 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5km 갖고 이거 스펙이 3km인데 어떻게 5km냐 그래서 한동안 카타르에서 훈련할 때도 우리 군 당사자한테 아니 이게 뭐냐 그때 실험한 게 4.5km였습니다. 한번 실험해보자. 정확히 명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 당사자 아니 당신네 스펙을 가짜로 이게 사기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군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이 K2 전차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실험할 수 있는 땅이 한계가 있다. 보통 이제 산으로 덮여 있고 그래서 사거리 5km를 테스트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제 카타르라든지 UAE라든지 이것이 사격을 해서 5km까지 정확히 때릴 수 있는 엄청난 스펙을 자랑했다. 그래서 한국의 K2 전차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가성비는 우리가 너무 싸고요. 미국의 에이브럼 링컨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라든지 또 생산 능력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스펙도 너무 비싸고요.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K2 전차는 아직도 주문이 쇄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따라서 이제 다시 재등장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 하나에어로도 쌍끌이 매수를 했고요. 이틀 동안 또 현대로템도 역시 기관흑인 쌍끌이를 매수해서 지금 4일째 매수. 연기금까지도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된다. 주도주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주도주는 자 지금 지난번에 여기 갔을 때 PBR이 11배까지 갔었습니다. 다시 조정을 받고 지금 8배인데요. PBR이 이 정도의 만약에 스펙을 자랑하고 이 정도의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저는 뭐 PBR 20배는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치 평가라는 겁니다. PBR 20배 간다고 그러면 지금의 가격의 2배, 40만 원은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뭐 전적으로 그러나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뒷받침다. 2차 계약을 치르고요. 지금 3차가 아마 연말 정도에 또 한 번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폴란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가 입찰이 들어간 나라가 뭐냐 그러면 K9 자주포가 그 계약을 한 나라가 루마니아잖아요. 루마니아가 입찰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만간 진짜 지난번에 6월 달인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6월 달 넘어서 루마니아가 실제 실사격까지 했기 때문에 루마니아가 조만간 또 계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나라로 가망성이 큰 나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이라도 한다 그러면 현대로템은 그죠? 날개를 다는 거죠. 따라서 3차 계약이 폴란드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루마니아도 아마 조만간 무슨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에 종합해 봤을 때 제가 그냥 추정해 보는 거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이미 지난 6월 이전에 5월 달인가요? 이미 그 실사격을 루마니아 가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대통령 선거 끝나고 6월 말인가 7월 달에 늦어져서 7월인가 8월에 입찰이 끝나 있는 거로 아는데 그것이 결정된다면 아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은 추세가 상승으로 가는 한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 뭐 어떤 저 유튜브에서 보면은 뭐 하나여로 팔았다고 그러는데 저희 유료원들은 한 사람도 판 사람이 없습니다.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팔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추세 추정을 끝까지 간다. 그죠?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가 하나에어로, 현대로템,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까지, LIG 넥슨까지 모두가 쌍끌이 매수로 유럽에 대한 훈풍으로 인해서 더더욱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났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대통령하고 또 누구죠? 푸틴 대통령이 푸틴과 둘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돈바스 지역 흑해를 갖다가 지금 크림반도를 차지하고 있는 푸틴이 돈바스 지역을 악착같이 뺏으려고 하는 것은 육지를 통과하기 위한 교통 통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유럽 쪽에서는 그죠? 우크라이나를 도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여기 무기에 대한 우리나라 스펙이 워낙 좋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연기금을 주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또 한번 한국항공우주도 볼까요? 연기금이 어떤 거 집중적으로 매수하나 보면 역시 한화에어로하고 현대로템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매수하고 있고 기관의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정배열로 가는 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전략을 가야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는 겁니다. 뭐 저 역시도 이렇게 갖고 가고 있으니까 억대의 수익을 가면서도 그냥 계속 보입니다.
계속 보유가는 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시고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 이것이 가치를 넘어서 뭐로 간다? 가치를 넘어서 성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주가 어떻게 된다? 성장 가치주로 변모하는 것. 뭐 때문에? 바로 ROE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ROE가 성장하는 한 여러분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실제로 ROE가 어떻게 되고 있나? ROE가 2022년에 14.1이고요. 23년에 조금 어려웠던 게 9.9, 다시 22.17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올해 예상은 27로 올라가서 현재 29, 30, 31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2023년부터 계속해서 주가는 23년 그죠? 23년에 떨어졌다가 24년에 올라가고 이제 1년 올라갔죠. ROE가 커지면서 25년에 또 ROE가 커지면서 또 올라가고 있죠. 자, 어디까지 갈까요? 이것이 바로 가치주를 넘어서 성장 가치주로 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계좌는 끊임없이 커진다는 걸 절대 잊지 말고요. 정배열에서 진짜 차트를 본다면 정배열에서 역배열이 무너질 때까지 천장을 볼 때까지 가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것 절대 잊지 말자. 저희 위로원들은 제가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텐베거도 먹고 그저 더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라. 요거를 오늘 팁으로 하고요. 내일은 수요일이라 쉬고 목요일 날 제가 이렇게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종목을 함부로 매도하지 말라라고 마지막 말을 멘트를 남기면서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세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피터 린치가 하는 얘기에 세 가지 격언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기머거리 노새가 가는 방향을 그냥 따라가라. 두 번째, 꽃이 피기도 전에 꽃을 꺾거나 잡초를 키우지 마라. 세 번째,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기머거리 노새 가는 방향을 그냥 따라가라. 두 번째, 꽃을 피기도 전에 꺾어서 잡초를 키우지 마라. 세 번째, 주가가 3 내지 4배가 올랐다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착각이다. 이게 피터 린치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오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